10개월 아이가 입모양을 따라하는데 말소리는 안 내요. 아예 안 내는 것은 아닌데 엄마를 필요로 할 때나 울 때 엄마 소리도 하고요. 유튜브에서 특정 동영상을 볼 때 하하하 하고 따라하긴 하는데 다른 상황에서는 안 해요. 말소리를 안 내고 필요할 때나 울 때는 엄마 소리를 낸다. 특정 상황에서는 하하하 하고 따라하기는 한다. 다른 상황에서는 안 하고 입모양으로 표현은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소리를 못 내네요. 어떻게 소리를 내게 도움을 줘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소리를 못 내니까 발성을 하도록 도와줘야 되겠죠? 발성을 어떻게 내게 할까요? 네, 어떻게? 현재 발성을 잘 낼 수 있는 상황. 이 특정 동영상을 볼 때 하하하 할 수 있잖아요. 이때 현재 발성을 내는 게 가능한 상황에서 잘 내는 소리, 가능한 소리, 가능한 말소리가 좀 하하하죠. 하하하. 이거를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소리로 쓸 수 있도록 해야겠죠. 네,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입모양을 따라하는데 말소리가 안 나와요. 네, 아까 발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발성이라는 거는 우리 얼굴이에요. 이 목 안쪽에 성대가 있어요. 이 성대를 울리는 거를 발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성대를 울리는 거를 타이밍에 맞게 의도적으로 발성하는 게 잘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 해봐 했을 때도 여기 울려서 아 소리 내야 되고, 또 본인이 엄마를 불러야지 생각이 들었을 때 엄마 부르기 할 때도 아 엄마 이렇게 울려야 되는데 어쩌다가 나오는 거는 하는데 언제나 본인이 소리를 내고 싶을 때는 낼 수가 없나 봐요. 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있긴 해요. 있다고 하셨죠? 네, 특정 장면에서 유튜브 보다가 이 아이가 하하하하를 할 수 있어요. 네, 특정 장면에서 이걸 보면은 하하하하를 할 수 있으니까 엄마가 잠시 그 장면을 멈추고 하하하하 이렇게 다시 하게 해보세요. 다시 소리 내게. 이때 하하하가 이 성대를 울려서 소리를 내는지 아니면은 성대를 안 울리고 그냥 하 이렇게, 이거 무성음이라고 하거든요. 울림이 없는 속삭이는 소리인지 아니면은 성대를 울리는 소리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하하하 하는 건지 하하하 이렇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선은 성대가 안 울리더라도 타이밍에 맞춰서 입모양과 함께, 입모양과 입이에요. 네, 함께 성대를 울리든 안 울리든 입모양과 공기를 함께 뱉어낼 수 있게 하! 할 때 숨이 밖으로 나가잖아요. 이거라도 할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주시고요. 하하하를 이 상황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서도 잘하게 되면은 좀 더 길게 이렇게 하 길게 한다던가 아니면 높낮이도 하 이렇게 하하 이렇게 낮은 소리 높은 소리 번갈아 가면서 운율을 넣어서 성대를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주세요. 네. 또 여기에서만 지금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다른 상황이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네. 이를 닦을 때 이 하라 그러면 이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때 소리를 낼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소리 낼 수 있다면, 혀 닦을 때 에 할 수 있다면, 먹여줄 때 아 벌리고 아를 할 수 있다면, 만약에 이 상황을 활용해서 그 상황에서 한 번 더 소리 내기를 시켜보세요. 그러니까 이 해야지 이 하면 나중에 이 잘하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 이렇게 유도를 하신다던가 시켰을 때 성대가 울리는 거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놀이할 때 발성놀이를 평소에 많이 하세요. 평소에 발성놀이를 많이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뭘 뿌리면서 아 우와 이런 발성들을 엄마가 많이 해주시고 아이가 그걸 따라할 수 있게 아이가 아주 작은 소리로 낼 수도 있다는 것, 아이가 작은 소리로 내더라도 엄마가 캐치하시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양한 상황에서 다양한 소리로 발전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 말소리를 못 내는 아이에 대한 질문인데요. 아이가 요구사항이 있을 때 바로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서 물 마시고 싶어? 물 마시고 싶었구나. 컵에 물 마시자 등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언어 자극을 주신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요구한 걸 바로 들어주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두 가지를 드려야겠네요. 첫 번째는 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가 요구를 했을 때 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이렇게 해 주셔도 돼요. 이렇게 해 주시면은 그냥 주시는 것보다 자극이 더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엄마가 이렇게 혼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고받기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말소리를 못 내고 있으니까 이 의사소통을 언어로 점차 표현할 수 있게 지금은 입모양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 물 달라고 할 때 입모양으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아이가 입모양으로 표현을 하려고는 하는 아이다라고 제가 들었고요. 물 마시고 싶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이가 요구할 때 어머니가 물 마시고 싶어? 물 마시고 싶었구나. 물 마시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주시는 거는 좋아요. 표현해 주시는 거는 좋은데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이런 말 뒤에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물 마시고 싶어? 이건 질문이잖아요. 물어봤으면은 아이가 말은 못하더라도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고갯짓이라도 하고 그러도록 기다리셔야 하고요. 얼굴 보고 물 마시고 싶었구나 하신 뒤에도 아이가 듣고 처리할 시간을 주셔야 돼요. 몇 초라도 아이 눈 맞추면서 반응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물 마시러 가자 하실 때도 꼭 아이가 주목하고 있을 때 말씀하세요. 그리고 물 마시러 가자고 하셨으니 손을 내밀고 아이가 그 손을 잡는 것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말이라는 게 엄마의 말이 그냥 아이가 듣고 흘려보내는 게 아니고 아이에게 전달이 되고 아이가 거기에 반응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도 괜찮으니 주고받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하려면 줄줄줄줄 물 마시고 싶어? 물 마시고 싶었구나. 물 마시러 가자. 이렇게 엄마 혼자서 말을 쏟아내면 안 되겠죠? 꼭 아이 반응까지 확인하시고요. 지금 현재 아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두 가지로 살펴볼게요. 표현하지 않는 경우와 표현을 하는 경우. 표현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아이가 엄마에게 의도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없었는데 엄마가 해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컵을 가지고 정수기에 놓으면은 엄마가 그 의도를 알겠죠. 그 의도를 알고 엄마가 버튼을 눌러준다던가 또 생수병을 만지면 아이가 만지면 엄마가 열어준다던가 아이는 엄마에게 의도를 전하려는 건 아니었지만 엄마가 해석한 거잖아요. 이게 표현을 안 하는 경우고 표현을 하는 경우는 컵을 엄마에게 내민다던가 아니면 포인팅 생수병을 생수병이에요. 생수병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소리를 포인팅과 소리를 내는 경우예요. 이거는 표현을 엄마에게 하는 경우예요. 아까랑 다르죠? 그리고 제스처로 두 손 모아 손동작을 하는 경우나 아니면 물 하고 말을 못해도 우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지금 표현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해석하는 거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말은 못하지만 이런 방법들로 표현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요구사항을 이런 방법들로 표현을 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즉시 알아주시고, 예, 이런 표현들의 즉시 반응을 잘 해주시고 점점 더 통용하는 이거를 언어에 가깝게 이끌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은 주세요 손동작을 하는 아이예요. 지금 주세요 손동작을 한다면 뭘 달라고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물이라는 걸 꼭 상징하지는 않죠. 이 손동작이. 이 물이라는 언어를 표현할 수 있게, 네, 이게 좀 더 통용되는 제스처나 말소리로 가야지 다른 사람들도 이걸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을 따라하지 못하고 주세요 손동작을 하는 아이라면 손으로 이 물 마시는 제스처 있죠. 이렇게 손을 입에 갖다 대면서 이런 소리 내는 거. 네, 그런 걸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물을 못 따라 하더라도 이 소리를 따라 할 수도 있거든요. 물을 따라 할 수 있으면 뭐 물을 해도 되고요. 주세요 손동작은 물을 달라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손으로 마시는 흉내를 내면 이 제스처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아, 마시고 싶구나라고 물 마시고 싶다고 알기가 쉽겠죠. 그렇게 의사 표현을 할 때 상대방이 잘 알아주면은 점점 더 표현하려는 시도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 한 가지로 다 사용했던 의사 표현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의사소통 표현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이의 어휘 목록을 만들어 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 3세 아이가 말을 길게 할 수 있어요. 아마도 3세면은 만 2세겠네요. 그런데 길게 설명할 때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이게 엄마가 성인이 아이가 말하는 거를 엄마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요. 아, 그거야. 이렇게만 반응해주고 넘어갈 때가 많은데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까요? 하셨어요. 네, 그러면 두 가지로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아까처럼. 아이가 못 알아듣게 말을 하는데 나는 그럴 때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까요? 두 번째, 이 아이가 지금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어떻게 명료도를 좀 높여줄 수가 있을까요? 네, 이 아이가 단어 수준에서도 명료하지 않은 것들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나무를 마무라고 한다던가 사과를 악과라고 하고 노란색을 고란색이라고 이렇게 발음을 한다라고 하셨어요. 또 제가 하나 확인한 것이요. 이 아이의 듣기 이해력을 물어봤어요. 듣기 이해가 이렇게 단어로 얘기했을 때랑 짧게 얘기했을 때, 길게 얘기했을 때 이 아이가 알아듣는 것이 차이가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짧게 얘기했을 때 좀 더 yes, no로 명확하게 대답을 잘 한다고 하셨어요. 네, 또 한 가지 제가 확인했던 것은요. 이 아이가 경험했던 사진이나 그림책 같은 것을 보고 누가 뭐뭐 했어 라는 이런 문장 표현이 가능한가? 문장 구성이 누가 뭐 했어 라는 문장을 구성할 만큼의 어휘력과 그죠? 이런 문장을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구문 능력이 있는가라는 거를 확인했는데 이건 된다고 하셨어요. 조사는 안 나오지만 이런 뭐 자동차, 타, 뭐 이런 식으로 단어를 조합해서 하는 문장 구성 능력은 있대요. 근데 명료도가 떨어지고 듣기 이해가 아무래도 길게 할 때보다는 짧게 물어봤을 때 좀 더 이해를 잘 한다라고 하셨어요. 제가 일단 아이에 대해서 파악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의 발음이 문장 수준에서도 단어 수준에서도 아주 명료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이 되는 거니까 이 단어 수준에서 명료하지 않은 것들이 문장이 되면서 더 불명료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니은 계통을 치조음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뒤쪽에서 발음하거나 아니면은 나무를 마무라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일관적이지 않은 패턴이거든요. 네, 근데 아직까지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이 발음을 우리 말소리 자음이 어디에서 발음되는지 좋은 위치를 아이가 인식을 해야 되고, 네, 그리고 우리 말소리에 대한 체계가 예, 의문 체계라고 하는데 이 의문 체계가 머릿속에 잘 잡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 짧은 말소리를 들려줬을 때 아이가 더 잘 이해하는 것 같거든요. 질문에 대한 답변 포인트는 두 가지. 아이의 명료도를 높이자. 엄마는 아이가 불명료하게 말할 때 엄마의 적절한 반응은 네, 명료도를 높이려면 아이가 잘 듣고 정확히 듣고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아직 만 2세이므로 모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각 말소리를 말할 때 혀의 위치만 잘 잡아도 이 코예요. 코, 입, 이가 있고요. 자, 혀가 어디에 오는지, 요 앞쪽에 오는지, 뒤에 오는지, 아니면 입술 붙이는지 이런 좋은 위치 중에서 이 아이는 혀의 위치만 잘 잡아도 많이 명료해질 거예요. 이런 아이들은 보통 혀를 이쪽에서 발음을 해요. 뒤쪽에서 발음을 하거든요. 혀를 앞쪽까지 내서 발음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내어서 난난난 턱도 같이 움직이면서 아래 위 혀를 내고 턱을 움직이면서 난난나 이런 따따따 이런 소리를 먼저 연습한 다음에 뭐 타타타타 한 다음에 타요로 이어준다던가 요거 소리들을 혀를 내미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요. 혀를 내밀고 턱을 같이 움직이고 발성도 하고 성대도 울리고 이런 것들이 협응이 돼야 돼요. 동시에 잘. 네, 그리고 평소에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너무 길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짧게 끊어서 들려주세요. 예를 들어서 자, 들어보세요. 오늘 할머니 집에 가면 이모랑 형아, 누나들 다 올 건데 준이 빨리 씻고 준비해서 가자. 네, 이렇게 말을 한다면 네, 이 아이가 이런 말소리들이 다 인식이 안 될 거예요. 짧게 끊어서 들려주세요. 엄마가 일단은 지훈아, 아이가 네 하겠죠. 오늘 할머니 집 갈 거야. 그리고 할머니 집 이렇게 짧게 한번 더 짚어주시면 아이가 할머니 집 하고 따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리고 오늘 이모, 형아, 누나 올 거야. 이렇게 끊어서 짚어주시고요. 아이가 잘 들었는지 얼굴 보고 확인하시고 자, 빨리 씻자. 그러면 아이 얼굴 보고 또 네 대답을 들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서 아이랑 씻으러 가면서 뭐 씻어 이렇게 짧게 반복하시면서 뭐 즐겁게 노래하듯이 할머니 집에 이모랑 형아랑 누나랑 온대요. 이런 식으로 짧은 말소리로 끊어서 들려주시고 따라하고 이런 놀이들을 많이 해보시고요. 또 이런 길게 말할 때 발음이 많이 뭉개지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추천하는 활동이요. 메트로놈 활동이에요. 각종 악기들을 연주할 때 박자를 입력하면 똑딱똑딱 이렇게 박자가 나오는 기계예요. 핸드폰에서 메트로놈 앱을 치시면 쉽게 다운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메트로놈 앱을 다운받으셔서 박자에 맞춰서 말하기 놀이를 해보세요. 네, 이렇게 똑딱 소리가 나요. 그러면 삼음절 예를 들어서 할머니 네, 이렇게 똑딱 소리가 나는데요. 아이랑 그림카드 같은 거 낱말카드 보시면서 시계, 바나나, 가방, 배추, 뽀로로 이렇게 음절수를 박자에 맞추는 놀이를 해보세요. 단어로 하셔도 되고 잘하게 되면은 나중에 딸기 먹을래 하면 엄마는 사과 먹을래
먹고 먹을래 이렇게 음절수를 인식하게 웅얼웅얼 이렇게 말소리들을 생략하는 습관이 또박또박 생략하지 않고 말하는 연습도 돼요. 말소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인식도 할 수 있고 빼먹지 않고 정확히 발음하는 습관도 되고요. 자, 그러면 명료도는 이렇게 높일 수 있는데 엄마의 반응은 어떻게 해줄까요? 아직 명료하지 않아서 아이가 못 알아듣게 말을 해요. 이거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발음도 그렇지만은 아직 이 아이가 뭐 발음도 불명료하지만은 아마 문장을 구성하는 능력도 아직 부족하고 어휘를 사용하는 것도 아직 적절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더 못 알아들을 건데 이럴 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중얼 하고 그 중에서 한 단어를 뭐 알아듣겠어요. 만약에 엄마가 자동차 이렇게 하면 이 자동차라는 말이 들렸으면 자동차 이렇게라도 한 단어라도 알아들었으면은 알아들으려는 노력을 한번 해보시고 자동차 자동차 타 자동차 있어 이렇게 들은 말을 추측을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혀 못 알아듣겠다 이것도 그러면은 뭐 어쩌겠어요. 엄마가 잘 못 들었어. 미안해. 라고 말을 하고 너 다시 천천히 말해봐 라는 것들은 아이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가 있어서 아이가 잘못했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어. 엄마가 잘못 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랑 너 천천히 말해봐 라는 거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나 잘 못 들었어 라고 하면 짜증을 낼 수도 있겠죠? 짜증 내면 아이고 아우 너무 답답하지 그래 하고 좀 공감을 해주시고요. 꼭 안아주시고 이 상황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점점 줄어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예. 못 알아들었는데 계속 또 알아들은 척을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 하고 알아들은 척 하는 거랑 이 잘못 들었어 하는 거를 두 개를 좀 적절히 상황 봐서 아이 기분 봐서 그냥 어머니가 적절히 반응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너무 잦아지고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언어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28개월 아기고요. 이런 느, 드, 르, 흐, 니은, 디귿, 리을, 히읗이 들어가는 이런 소리들을 귀역으로 소리를 내거나 그로 소리를 내거나 다른 말로 표현을 해요. 예를 들어서 똥을 꽁이라고 하고 아니를 아이로 해요. 설소대 시술을 하긴 했는데 입쪽 근육 문제일까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혀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치아 윗니 뒤쪽에 혀가 닿는 소리예요. 치조음이라고 하고요. 이 히읗 소리는 성문음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 안쪽에서 성대 쪽 후두 쪽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요 세 가지는 혀를 앞으로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똥을 꽁이라고 뒤쪽으로 발음을 하고 있어요. 설소대 시술을 하긴 했는데 이쪽 근육 문제일까요? 라고 해서 제가 확인을 몇 가지를 했어요. 1번 혀를 앞으로 내밀어서 소리 내는 게 잘 되나요? 네, 혀를 내고 유지할 수 있는지. 자, 메롱을 시키면은 냈다가 쏙 들어가나요? 아니면 한 3초 정도 유지를 할 수 있나요? 혀를 내고 하나, 둘, 셋, 셋 동안 안 들어가고 있을 수 있나요? 있대요. 자, 혀를 내면서 발성도 할 수 있나요? 있대요. 근데 혀를 내고 에 하고 발성을 하면서 턱도 움직일 수 있나요? 나 이렇게 아래턱을 아래 위로 하면 같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죠. 난죠 이게. 울리면서 따따따따 이런 소리 낼 수 있나요? 하니까 이건 안 된대요. 이 혀랑 성대 발성 그리고 턱까지 같이 움직이는 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 혀 길이에 문제가 있을까 해서 제가 또 여쭤봤는데, 요플레를 먹을 때 이렇게 혀를 내서 주위에 있는 걸 핥아 먹을 수 있대요. 네, 그러면은 이 설소대 문제는 아니라고 거의 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거는 제가 아이를 보지 못했으니까 병원에서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일단 요플레를 혀로 핥아 먹을 수 있는 아이라면 설소대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거의 크죠. 네, 답변입니다. 혀로 입가에 묻은 것을 먹을 수 있는 정도면 설소대나 구강 근육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봐야 되는 거니까 제가 정확하게 100% 확신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아직 혀, 턱, 성대 이런 말소리를 내는 기관들을 움직이는 게, 운동하는 게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각각 따로따로 움직이는 것은 되는데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협응이라고 해요. 협응. 줄넘기를 할 때 이 손동작이랑 다리, 발동작을 뛰는 거를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춰서 협응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슷하다고. 우선 혀를 내민 상태에서 지속하고 유지하고 발성은 가능하다고 하니 여기다가 에 하고 발성하다가 턱 운동만 같이 연습을 해주세요.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꾸준히 연습하면 조금씩 가능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거기 예를 들어주신 거 보니까 혹시 이 트 발음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게 되면, 타가 되면은 타타타타타 이렇게 좀 과도하게 혀가 앞으로 보이게, 여기 네, 입술 밖으로 나오게 해서 타타타타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까지 이걸 혀를 내서 하지는 않지만 현재는 너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혀가 나온다는 걸 꼭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서 타타타 연습을 하세요. 이어서 따따따따, 난난나 이런 것들도 타타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서 연습을 하시고요. 이렇게 무의미한 말소리들을 반복하는 게 잘 되면은 여기 단어로 타타타타타타 타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난난난난난난 나무 이렇게 단어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네. 이거는요, 리을은 굉장히 나중에 나와요. 시옷하고 리을 발음은 거의 6살 정도는 돼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이거는 혀만 앞으로 나오면 오케이 해주세요. 맞차름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안 되는데 이렇게 맞차름 같은 경우는 먼저 이 무성음으로 연습을 해주세요. 성대 안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하가 아니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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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런 소리 있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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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니면 바람 빠진 소리, 하, 이런 바람 빠진 소리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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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런 소리로 먼저 이끌어 주시고요. 익숙하게 잘 하면은 모음을 붙여가지고 하, 히, 뭐 이런 소리도 해주시고요. 시옷 발음은 아직 스 발음은 아직 어려요. 그래서 시, 쉬, 쉬 아니면 시, 이 소리가 그나마 쉬워요. 이것부터 연습하시고 나중에 다른 뭐 사, 소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혀를 앞으로 내는 거랑 그 다음에 맞차름 하하하 하는 이 2가지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